안녕하세요. 차움푸드세라피 클리닉 이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경미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맡은 백채영입니다. 교수님, 요즘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특히 다양한 바이러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점점 이런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 면역력도 그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더라도 병원균과 우리 몸의 면역력 사이에 힘겨루기에 의해서 어디가 이기냐에 따라 질환이 되기도 하고 질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면 좋은데 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진화를 하고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이에요. 바이러스를 100%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모르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면역력을 키워서 그러한 질환에 대해서 대비할 수는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비타민C를 섭취하면 되게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그 바이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이타라고 하셨는데 바이타하고 관련된 거 아닐까요? 바이탈. 네,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바이탈 사인이라고 바이탈이 어떤 생명과 관련된 생명의 중요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도 굉장히 소량이지만 우리의 생명 활동에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를 이제 비타민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면서 우리 몸의 화학 반응에 조효소 역할을 해요. 조효소는 뭘까요? 우리 몸에 어떤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 화학 반응으로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의 과정에 효소들이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관여를 해요. 그 효소의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효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그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든다거나 어떤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에 아무래도 지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또 비타민C가 그 면역세포, T세포와 B세포의 어떤 진화, 분화에 관여를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대사 기능, 우리 몸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약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C는 도대체 어느 정도를 섭취해야 맞는 걸까요? 하루 권장량을 보면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다른데 남성분은 90mg 그리고 여성은 75mg 그리고 담배를 피는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스트레스 활성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35mg씩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타민C가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을까요? 비타민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결핍 증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비타민C 결핍은 굉장히 유명한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혈병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바다에 나갈 때 선원들이 어떤 잇몸에 피가 나고 붓고 이도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비타민C 결핍처럼 심한 증상들까지 나타나진 않는데 어쨌든 비타민C가 부족할 때는 대표적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심할 때는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이도 빠지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사실 제가 뷰티에 관심이 좀 있는데 화장품을 보면 비타민C 몇 밀리그램 포함?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피부에 효과적일까요? 일단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비타민C를 먹는 게 이제 콜라겐 합성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콜라겐 제품들에 비타민C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콜라겐 합성에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부 그리고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 발톱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겠죠. 피부가 이제 거칠어지고 우둘두툴해지는 일명 닭살 있잖아요. 닭살도 그런 현상 이유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손톱이나 이런 데에 빨간색 점이 생긴다거나 선이 생긴다거나 얇아지고 잘 부러지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또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어떤 상처가 회복되는 게 좀 느려진다거나 멍이 잘 들고 좀 피로감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뭐 이게 무조건 100% 비타민C 뭐 부족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한번 좀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몸의 신호를 받았을 때 섭취를 하는 것도 그럼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우리가 그럼 섭취를 네.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식품으로 저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을 제일 먼저 권해드려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이제 비타민C가 많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아세로라 체리 그리고 키위, 레몬, 오렌지 이렇게 상큼한 그 과일이 많이 있고 채소인 뭐 브로콜리라든가 파슬리 이런 데에도 비타민C가 많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비타민C는 이제 열을 가하면 좀 많이 빨리 파괴가 되고 또 우리 몸에 이렇게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좀 되도록이면 채소와 과일을 기억해서 이제 챙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하고 채소는 정말 신선도가 중요한데 매일 네. 챙기기가 쉽지가 그쵸. 않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영양제 아니면은 발포 비타민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도 괜찮을까요? 사선으로 영양제를 이렇게 드셔서 보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종합 비타민 미네랄 흔히 드시는 곳에 이제 비타민 하루 권고량 정도는 다 들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비타민 C만 아무래도 면역력 때문에 고용량으로 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하루에 2,000mg 이상 드실 경우에는 복통이나 뭐 설사 그리고 메스꺼움 그리고 요석 같이 이제 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타민 C를 네. 그렇게 섭취한다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아침, 점심, 저녁, 네. 식전, 식후 언제 가장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네. 비타민 C가 이제 공복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식전 30분 전, 뭐 식전에 먹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드실 때 약간 속이 쓰리다거나 뭐 위산이 올라온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아득바득 식전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몸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매일 채소랑 네, 과일을 네. 챙겨주시는 편일까요?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신경을 쓰지만 못 먹을 때도 있죠. 되도록이면 그래도 채소와 과일을 좀 이렇게 기억해서 먹자라고 하는 정도고요. 또 비타민 C를 이제 이렇게 파우더로 이제 계속 알약이나 이렇게 먹으면 조금 지겹기도 하니까 운동 후에 이제 탄산수에 비타민 C 파우더 섞어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챙기는 거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유산균 오메가3 정도는 먹어요. 만약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유산균을 좀 늘려 먹는다거나 비타민 C나 뭐 아연을 좀 더 추가해서 먹는다거나 이렇게 좀 응용해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물을 어떻게 건강하게 마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한데 많은 분들께서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편에 만나요. 감사합니다.